최근 시장에는 XRP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미래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주목을 받았던 리플이 규제 리스크 이후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다 보니까 밀도족이라는 인식이 각인되고 있는 분위기죠. 하지만 과연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XRP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경쟁 코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조적 성장성을 왜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사적인 고점 3.84달러 구간을 돌파하고 정말 향후에는 20달러에서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XRP보다 더 낫다는 주장이 왜 단편적인 착각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 말은 가격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보관용 자산이다, 거래 도구일 뿐이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XRP는 송금 시 중간에 노스트로 결제가 필요 없는 유동성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XRP가 결제 수단이자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아주 희귀한 하이브리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또한 XRP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언어인 ISO 20022 국제 표준 메시지를 준수합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 체계에 통합되기는 어렵지만 리플은 이미 CBDC 개발 협약을 통해서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헬스까지 진행 중이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을 보완하지만 XRP는 전통 금융을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인 겁니다. 그럼 XRP가 왜 스텔라나 솔라나 같은 다른 유망 코인들보다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를 기관채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스텔라 룸에는 기술 구조는 XRP와 비슷하지만 타겟이 개인 및 개발 도상국 위주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XRP의 타겟은 명확하게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때문에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계되어 있고 대형 금융기관 파트너십 채택에서 현실적인 영향력이 압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초당 5만 TPS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웹3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데요. 하지만 돈 문제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XRP는 10년 이상 무사고의 보안성과 기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고 CBDC 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솔라나는 착오 발생 이력과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관들이 볼 때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XRP는 소송까지 끝내며 규제 친화성을 확보했고 잘 다듬어진 기술력으로 결제 송금 테마의 인프라 블록체인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코인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금융 엘리트들이 단기적인 시세보다 시장 내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이 훨씬 중요한 XRP를 조용히 매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게 XRP가 확보한 이 독보적인 구조적 포지션을 기반으로 앞으로 향후 XRP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사실 현재 시장에는 XRP에 관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및 CBDC 연기 발표와 XRP 현물 ETF 승인 협의, 그리고 아시아, 중동 등 글로벌 리플넷 추가 발표,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이런 전제들이 하나씩 실현된다면 XRP는 역사적인 고점인 3.84달러를 돌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반까지 10달러에서 15달러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20달러에서 30달러 이상도 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전 고점인 4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XRP의 펀더멘탈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심리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대규모 대기 자금이 포무 형성에 의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 진짜 상승 추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리플의 비중을 조금 더 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인 시장은 어땠나요? ETF가 나오기 전과 규제가 명확하게 잡히기 전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이었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그런 데이터 따위에 돈을 쏟아붓냐고 손가락질을 했고 그냥 허성의 돈일 뿐이라며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정말 180도 바뀌지 않았나요?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자산이 되었고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명확해짐에 따라 지금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안전 자산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은 단연 특별한 코인인 거죠.
최근 지니어스 법안으로 리플의 RUSD가 제도권 자산 반열에 들어가고 블랙록, JP모건, 고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마저 리플의 기술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과 수익률을 실현시켜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대형 기관들의 투자도 메이저 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상승할 때 항상 뒤쫓아오는 후속 코인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시장에선 언제나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늘 있었죠. 다만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카드라 통신에 의존한 채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결국은 손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메이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메이저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4,400% 상승하고 오라코인은 무려 3,300%의 대폭등을 보여줬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진짜 기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르시고 모르실 수도 있죠. 사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면 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자금을 추적하면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주도하고 매집하는 그 테마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개인들의 자금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이 그 판도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작년 201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1억을 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고 출시되면서부터 비트코인에는 미친 듯한 기관 자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2달 만에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기관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선점하고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요?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블랙록이 주도하는 피들 펀드에 속해 있는 온도 파이낸스는 초기 상장 대비 1000%를 올리며 RWA 테마에 배정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RWA 테마 코인들도 수백 퍼센트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럼 도대체 이 RWA가 정확히 뭐길래 주요 기관들이 눈독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고 저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는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자산인 건물, 금, 미술품, 채권 등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와 블록체인 위에서 조각조각 나눠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도 건물에 대한 지분 등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현실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필요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고급 금융 자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들만이 접하던 시장을 우리 같은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전 인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시장의 규모를 키울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소수 자본가들 참여했던 시장인 만큼 그 시장은 규모가 커지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근데 RWA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시장의 규모가 수십, 아니 수백 배 이상까지도 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거대 기관들이 시장의 판을 크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인 시장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 RWA는 스테이블코인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달러와 국채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즉 국채 자체가 RWA인 만큼 RWA가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자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함으로써 기관들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지금 RWA 생태계는 더 확장되면서 기반이 탄탄해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RWA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RWA 코인 중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 같은 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6개월간 월가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찾아낸 한 가지의 RWA 관련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도 은밀히 매수하고 있는 코인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5000% 아니 10,000%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가격도 원화로 160원 정도로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코인입니다. 충분한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코인명을 가려 놓았는데 유튜버 정책상 코인명이 공개될 경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려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저 다만 요즘같이 시장이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고 싶다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바로 투자를 하시기보단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잔혹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